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큰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러니까 IBKR을 통해서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사는 사람이 미국 증권사 인터페이스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해외에서도 한국 주식 사내 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변화가 미국 사는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국 주식 시장에는 좋은 건지, 오히려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QLD, TQQQ, 나스닥 투자하는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사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은 접근성이 굉장히 나쁜 시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ETF는 그냥 누르면 사죠. 근데 한국 주식은 외국인 등록, 한국 증권사 등록, 원화 거래, 복잡한 인증, 그리고 한국 휴대폰의 등록 문제까지 이런 게 다 엮여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 거주 한국인들은 더 애매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 세법 따라야 하고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고 증권사마다 규정도 다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우 귀찮다. 그냥 미국 주식만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IBKR 같은 글로벌 브로커를 통해 한국 거래소 접근이 쉬워지면 이 장벽이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와 삼성증권의 협업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미국 개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직접 사려면 IRC 외국인 투자 등록, 한국 증권사 계좌, 그리고 복잡한 원화 결제, 한국 현지의 절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꽤 번거로웠었는데 IBKR의 계정으로 이제 삼성증권 인프라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하게 오픈이 된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 옴니버스 계좌를 파일럿으로 시작을 하고 미국 개인 투자자가 IBKR에서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미국 사는 한국 투자자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직장 다니고 달러 자산 있고 미국 브로커 쓰고 나스닥 투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 반도체 요즘 핫한데 나도 한국 반도체 관련 주식 사고 싶은데 삼성전자도 조금 담아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어요. 근데 이제 IBKR 로그인, 환전, 바로 한국 주식 거래 이 흐름이 되면 심리적 장벽이 엄청 낮아집니다. 이런 내용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사는 한국인들은 한국 주식에 감정적 친숙함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삼성전자 잘 몰라도 한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만 쉬워지면 생각보다 자금 유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항상 이야기 나오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국인 자금 유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접근성이 좋아지면 글로벌 개인 자금도 일부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반도체, AI, 배터리, 조선, 방산 이런 섹터는 미국 투자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 기업 입장에서 미국 투자자들에게 노출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 지금 미국 사람들은 엔비디아, AMD, 테슬라 이런 거 너무 잘합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은
실적 규모에 비해 미국 개인 투자자 인지도가 낮아요. 접근성이 좋아지면 이 회사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재평가 가능성도 생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 특유의 문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공매도 이슈, 지배구조 문제, 물적 분할, 대주주 리스크, 환율 리스크 이런 걸 경험하면 뭐야 이 시장? 하면서 빠르게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두 번째는 변동성 문제입니다. 글로벌 자금은 들어올 때 빠르지만 나갈 때 역시 빠릅니다. 특히 미국 금리 흔들리거나 나스닥 급락 나오면 한국 같은 신흥시장부터 먼저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즉, 유동성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QLD, TQQQ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실 미국 기술주는 이미 글로벌 자금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AI 핵심 자금 흐름도 결국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쪽으로 몰릴 게 뻔하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미국 기술주 자금이 한국으로 대이동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미국 주식 중심 그리고 약간의 한국 주식의 일부 분산 이 정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반도체 사이클 분산용 정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늘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접근 가능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한국 시장이 투자할 만한 시장인가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통로만 만든다고 끝이 아니에요. 주주환원, 배당, 지배구조, 물적 분할 문제, 세금, 그리고 시장 신뢰 이런 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투자자들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수익 안 나오고 신뢰 없으면 바로 나갑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국 시장 자체가 너무 강한 시대에는 한국 시장이 경쟁하려면 단순히 싸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변화가 꽤 의미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 사는 한국인들에게는 한국 주식을 글로벌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는 환경이 열리는 것이니까요. 다만 중요한 건 접근성이 아니라 결국 시장의 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쉽게 살 수 있게 되면 한국 시장에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변동성만 커질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미국 시장에서 한국 주식을 그동안 어떻게 사왔는지, 한국 주식의 위상은 어떤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